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 포 트루스 3월 2일 오픈.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우리는 서로 앙숙관계였던 국내 채널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 대통합을 이루고 10만이 넘는 인원을 구성해 일본 극우 커뮤니티 2채널을 털어버린 경인대첩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중국이 한국의 것을 훔치려 할 때는 이러한 기본 베이스가 장점으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런 한국의 네티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특히 요즘처럼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의 채널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네티즌들을 분석한 글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두 곳의 사이트에서 주제와 관련한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아이디 짜오시 원티엔샤다오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한국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나요? 저 나라 사람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에 대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조만간 그들은 중국의 역사는 물론 중국의 모든 문화유산을 전부 등재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단어를 볼 때도 너희에게 쫑즈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강릉 단오제가 있으니 서로 다른 것이고 그래서 등재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뿐 아니라 역사 전문가들도 함께 움직이며 한국의 것이라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실력을 행사합니다. 점점 그렇게 세력을 넓힐 것이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한자와 중국 무술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특징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리즈치 김치 사건 때 한국 네티즌들이 어떻게 대응한지 아시나요? 2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리즈치의 채널에서 당신이 한국의 김치를 훔쳐갔다며 성토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강성 이웃이 있어서 참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아이디 웨이라이 짜이펑 옌위시가 쓴 글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습격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 정부는 나서고 있지 않지만 배후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의복에서부터 풍속까지 동양풍이라는 미명 아래 중국의 문화를 모호하게 만들어 자국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한류라는 문화적 우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잘 구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옷을 한복으로 잘못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해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에 올라오는 문화 관련 영상에 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이 와서 자신들의 것이라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치밀합니다. 예를 들어 비리비리에 올라온 영상들을 다운받아 음성을 삭제하고 한국어 음성을 집어넣어 반박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자신들의 문화를 홍보하고 중국이 잘못 알고 있다며 널리 알립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공격할 목표를 세우면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좌표를 찍고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이 들어와 각종 방식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국의 사이트에 가서 주소를 공유하거나 링크를 걸고 심지어 나빠요를 누르는 방법까지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이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장래 우리 후손들은 중국 옷을 보고 한국의 옷은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아이디 중파오 2025가 쓴 글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의 편에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북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 풍속, 복장, 음식 등을 모두 문화유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조직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우리와의 충돌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이며 정말 점조직처럼 움직입니다. 예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김연아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을 때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 러시아 선수를 무려 7년 동안 쫓아다니며 이유를 제기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그들은 국내 한류 팬들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주도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어야 차후 그들이 또 한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여론 활동을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예옌팅이 쓴 글입니다.
한일 양국 네티즌들은 둘 다 자신감을 넘어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한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서 중국보다 3배나 높은 GD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30배가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북한을 보는 시각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에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201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린 한류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에게 날카롭게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의 한류를 부러워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영원히 한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월한 문화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댓글에는 공통적으로 한류, 부럽다, 경제 이렇게 3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는 주요 타깃은 문화와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됩니다. 집요하게 파고들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영어권 국가에 전달하기 위해 영어로 댓글을 남깁니다. 여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1000만 인구 이상의 경제적 규모를 갖춘 국가 중에 15세에서 64세의 분포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때는 인터넷에 친숙하고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이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와 초밥은 일본 것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사방에 돌아다니며 공격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그런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 합니다. BTS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성룡이 미국에서 누리는 인기에 비하면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이제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쓴 글입니다. 세계가 중국을 보는 첫인상은 무엇입니까? 무술, 치파오, 펜더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목소리에 일본이나 한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K-팝이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틱톡이나 영화로 우리의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문화는 정치와 경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이디 양조다오런이 쓴 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한국이 전방위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한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스타들을 한 번쯤 좋아해본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게임 중에 80%가 한국의 게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무서운 사실은 한류라는 콘텐츠 자체가 수출하는 금액은 75억 달러인데 이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 한국 물품을 사게 되는 소비재 수출액은 20조 원이 되며 여기에서 유발되는 생산 유발액은 40조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더 깊게 받습니다. 현재 한국 문화와 관련된 70%의 제품은 일본과 동남아로 집중적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합니다. 문제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한류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한국 정부는 더 맹렬히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 가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한국 정부가 독려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30만 명이 넘는 한국 네티즌들이 리즈치의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달며 공격을 하는지 이는 분명히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아이디 왕차이가 쓴 글입니다. 지금 한국 네티즌들을 이곳에서 논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한국 네티즌들을 대할 때는 그냥 농촌의 아줌마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냥 욕을 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을 감화시키고 교육하고 싶다고요?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길이나 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욕을 하면 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이성에 있지 않고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아이디 회이성 메아리가 쓴 글입니다. 아이디에 메아리가 들어가 있어 글쓴이를 좀 더 살펴봤더니 김일성 원격교육대학을 졸업했으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메아리 사이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쓴 글을 보면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바로잡는 곳입니다. 관련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한국인 및 해당 국가의 외국인도 같이 모집하여 자국의 문화나 정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 우위의 위 레인이 쓴 글입니다.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중국은 거짓 뉴스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반격을 하지만 한국은 일반 시민부터 정부 그리고 슈퍼스타까지 모두 나서서 전방위로 행동에 나섭니다. 한국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며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솔직히 한류가 중국의 일반 문화들을 발로 차버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한류로 인해 그들이 보여주는 중국의 것들을 한국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있는 평가원들도 전부 한국에 물든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이 집요하게 공격하며 파고들어 우리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이미 등재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반박해도 이미 늦을 것입니다. 요즘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들단 반크를 자주 여론에 등장시키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침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운동은 못해봤지만 21세기 온라인 문화 지키기 운동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